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해외 한인사회 최고의 연례문화축제 헐리우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봄의 절정인 오는 4월 25일 토요일 더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입장권 예매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타운 내 아파트에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한인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헤어진 전 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남가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명문대인 USC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캠퍼스가 술렁였습니다. 우한 폐렴 공포로 이곳 LA에서는 한인들의 중국 관광이 뚝 끊긴 것은 물론 한국과 동남아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던 한인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한국은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중국인 관광객 방문과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취소하는가 하면 예정된 국외 연수 등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교육청도 이달 예정된 졸업식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감염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차별받게 된다며 단체 할인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영입한 인재 2호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 폭로로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원 씨가 미투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인재 자격, 자진 반납을 선언하는 등 당은 이번 악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오는 4월 25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볼에서 제18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를 화려하게 개최합니다. 지난 2003년 한인 이민사회 문화공연의 새로운 장을 열며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출발을 알린 후 해마다 그 권위와 명성을 더해가는 한국일보 헐리우볼 음악대축제는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화려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미주, 나아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전 세계인의 한류 축제로 치러집니다. 헐리우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는 매년 해외 한인사회 단일 행사로는 최대 인파인 2만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뜨거운 열정과 환호를 통해 한인사회의 응집력을 과시하고 한인 2세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놓칠 수 없는 감동과 열광의 한마당이 될 제18회 헐리우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의 입장권 예매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입장권 예매는 오는 토요일인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타운 3731 윌셔 블루버드에 있는 한국일보 미주본사 사업국에서 개시되며 동시에 헐리우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웹사이트인 ktmf.koreatimes.com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헤어진 전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2일 타운 내 베랜더와 사가 인근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8살 난 한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그녀의 전 남편인 50살의 조셉 정 씨로 밝혀졌으며 정 씨가 지난 27일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헤어진 전 부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정 씨는 지난 27일 산타크루즈 경찰서에 자수해 산타크루즈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씨가 전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숨진 이 여성이 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아파트에서 웰페어 체크를 하다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우한 폐렴 공포로 LA에서는 한인들의 중국 관광이 뚝 끊긴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동남아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던 한인들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에 타운 내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현재는 비수기라 진행 중인 중국 관광 건수 자체가 비중은 작지만 보통 봄철로 가면서 늘어나던 중국이나 동남아에 대한 문의가 요사이 들어 부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 사실 지금 시즌은 비시즌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들이 많이 가고 있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평소에 봄철을 맞이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부쩍 사실 관광이 뚝 떨어졌습니다. 관광 비자조차 문의가 오고요. 아시아권으로 관광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은 안전한지 조심스러운 문의가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만이나 홍콩 등 동남아를 들렀다 오는 패키지를 선호하는데 한국을 거쳐 동남아를 들리는 것을 주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모관광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가이드들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련 안내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금 관광국뿐만 아니라 보건국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갖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관광객에 대한 배려랄까, 환불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해줄 요령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1월 28일 이전에 구매한 출발일이 3월 내인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타이베이 노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은 28일 자동차 보험의 단체 할인 혜택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단체 보험 할인제로 인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단체 할인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가주보험 당국이 28일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 보험 단체 할인 제도인 코드 1861.12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직장과 동문, 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에 제공하는 단체 할인제 코드 1861.12가 저소득층과 저학력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피니티 그룹제라고도 불리는 코드 1861.12는 당초 폭넓은 가주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이 같은 제도가 소외계층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주 보험국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시정 방향을 찾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주민과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주민 중에는 직종과 단체, 연합, 업체 혹은 동문 등 어떠한 단체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결국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We know and understand by your comments that we're not here to dismiss the affinity programs, but we're here to understand the modification. The proposals as they stand right now, while an effort at trying to create a more equal playing field for all insured people in California, the net effect is to undermine social capital. 이들은 현재 수혜를 받는 계층을 제외하자는 것이 아닌 보험국이 추진하는 어피니티 그룹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주보험 당국이 9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전체 고객 중 58% 이상이 그룹 할인제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할인제가 적용된 이들은 공통된 직업군으로 묶인 단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멤버십 혹은 전문직 연합과 노동연합, 동문연합에 속한 경우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어피니티 그룹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피니티 그룹제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 보조가 절실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주민들보다는 고학력과 고소득 그리고 백인 고객을 위주로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도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9일 현재 전국에서 우한폐렴 확진자는 6,000명,
사망자는 13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돈을 받고 중국 정부의 우수인재 영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중국의 천인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로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을 28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리버 교수가 우한 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도 최대 15만 8천 달러를 받았고 또 중국 대학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명목으로 1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주립대학에 재직 중이던 60대 한인 교수가 인종과 나이 그리고 성별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오클라호마주와 해당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 교수는 지난 13일 연방법원 오클라호마 동부지법에 오클라호마주와 머레이 스테이트 칼리지 레전트 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에도 제한을 받았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아이폰과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311 핫라인을 통한 불만 신고 가운데 대형 쓰레기 폐기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방과 온수 관련 불평 신고는 두 번째로 많았고 이웃 간 소음 문제, 드라이브웨이 차단 등의 순이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수돗물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은 영구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로 포장재와 프라이팬 코팅, 카펫, 가죽 방수 처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만 각종 암과 간 질환, 미수가 출산 등 부작용이 심각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스탁턴의 한 주택에서 군사용 폭발물 수백 개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3일 락포드 애비뉴 2900블락에 위치한 스탁턴 주택에서 군사용 폭발물이 다량 발견돼 인근 20여 가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애틀 시내에서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세입자가 겨울철에는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겨울 강제 퇴거 금지 법안 개정안은 지난 27일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카이무키 고등학교의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 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낙후된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이번 재개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중국인 관광객 방문과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취소하는가 하면 예정된 국외 연수 등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도교육청도 이달 예정된 졸업식과 종업식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장덕천 경기부천시장은 28일 프랑스 앙굴레 만화축제 출장이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정종순 장은군수가 29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청정 연안 보존개발 벤치마킹을 위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의회는 3월 따오기 복원 관련해 중국 상해와 양현, 서안 등 3개 도시 탐방 일정을, 전남도는 5월 중국 장시성 방문 일정을 각각 잠정 연기했습니다. 충북도는 올 상반기 예정된 중국 수출입 교육전 참가나 무역 사절단 파견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다음 달 16에서 20일 의원 우호 교류차 베트남에 가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 수원시는 본청과 산하단체 중국, 대만, 베트남 등 확진 환자 발생국 출장을, 용인시는 공무원의 중국 출장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관광공사는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부산 관광 홍보 이벤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쯔보시 축구단은 다음 달 13에서 27일 예정된 제주도 전지훈련을 취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시와 안성시 등 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는 보육시설 휴원령을 내렸으며 당국대는 중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한국어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중국 여행을 다녀온 교직원과 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도 전국 모든 학교에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감염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면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조직들이 각급 비상 방역 지휘부들과 위생 방역 기관, 치료 예방 기관, 의학 연구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진단, 치료 약물 개발과 관련한 연구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우한 폐렴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이 모든 사회 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나선 과업들을 엄격히 집행하며 그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나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중국의 보건기관은 특별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밝혔다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가 봉쇄되기 전까지 500만 명이 도시 경외로 떠나간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영입한 인재 2호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 폭로로 악재를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인재 자격자진 반납을 선언하는 등 당은 이번 악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현역 의원의 평가 하위 20% 당사자에 대한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설 연휴 전 사실상 당사자 통보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공식 통보 절차를 마치면 결과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불출마를 선택하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없이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졌으나 다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위 20% 해당자 이름이 흘러나오는 등 하루 종일 당이 술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